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여자가 사는 법 이여사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음, 화창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도 많이 따뜻해지고 기분 좋게 이번에는 어, 조각보 보자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만드는 거를 촬영할까 합니다. 네. 보자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자기 싸는 거죠. 그래서 보자기는 이제 궁중에서 썼던 궁보, 또 민간이 썼던 민보, 저희는 이제 민보 위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민보는 이제 민간인이 썼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민간인들은 사실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짓고 또 소품을 만들고 그런 자투리들을 남겼다가 모아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던 것들이 우리가 어, 민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보에는 이제 뭐 결혼할 때 쓰는 혼수보도 있겠죠. 혼수보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썼던 밥상보, 그리고 이제 이불보, 그다음에 옷보. 저희가 이제 장롱이라고 하나요? 그런 장들이 그렇게 많이 쓸 수 없었던 거잖아요. 이제 비싸고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옷을 이제 계절이 바뀌면 이 보자기에 싸서 이제 벽장이라고 하죠. 벽장이나 실형에 이제 올려두고 살았던 그런 우리 생활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자기는 아주 중요하게 쓰였던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자기라는 거는 이제 호보 한 장으로 만드는 것과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서 앞뒤가 똑같은 바느질을 하는 호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겹보가 있어요. 이렇게 두 장으로 만들어서 뒤에 호청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불 옛날에 이렇게 이불 만드는 거죠. 이불 이렇게 해서 이불 덮고 자는 이불처럼 돼 있는 이제 겹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용도에 따라 만든 것도 있었을 테고 또 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호보가 만들어질지 겹보가 만들어질지 했을 텐데 두껍거나 좀 명주라든지 뭐 그런 것 그런 좀 천이 도톰해서 호수를 만들기 힘들었던 것들은 겹보를 많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못이라든지 이렇게 이거는 명주인데 이거는 생명주거든요. 생명주인데 못이라든지 이렇게 생명주를 쓰고 남은 자투리들은 이렇게 호보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방장에서 방과 방 사이에를 이렇게 장식하는 것들도 아마 만들었을 텐데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 중에 아궁이 문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러워지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아궁이에 불태워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천안은 저기 여기는 천안이니까 천안 가까이 온양에 가시면 온양 박물관에 이런 유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겹보보다 네, 호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이렇게 만드는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고 완성하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이제 바느질을 하기 전에 이제 천이 이렇게 하늘하늘 가면 바느질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천들을 한번 풀을 먹이는데 옛날에는 삭힌풀도 썼었고 근데 지금은 삭힌풀을 쓰지는 못하니까 근데 이제 옷을 만들거나 큰 거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풀을 써서 어, 풀을 빳빳하게 먹이는데요. 이제 이렇게 작은 자투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큰 거 할 때도 이거보다 좀 큰 거 할 때도 음, 집에서 찬밥 남은 거를 이렇게 잘 치대서 그 뽀얀 물로 풀을 먹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또 너무 작은 거 할 때는 번거로우니까 음, 이렇게 샤키드라는 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하기도 하는데 한번 오늘은 이걸로 한번 풀을 먹여 볼게요. 먼저 분무기로 이렇게 천을 촉촉하게 적시시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흔든 샤키드를 이렇게 30cm 정도 위에서 이렇게 충분히 뿌려줍니다. 그리고 다리미를 켜놨을 때 다리미에 열이 많으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올이 잘 서도록 이렇게 올이 잘 서도록 평평하도록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살짝씩 당겨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좀 빳빳해지죠. 아까보다 빳빳해졌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약하다 싶으시면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반복할 때도 똑같이 물을 이렇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분무기를 살짝 한 번 더 샤키들 하시고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 주셔서 다려주시면 아까보다 조금 더 빳빳하게 이렇게 풀을 먹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실도 이렇게 흐느흐느 거리면 실제로 바느질 할 때 많이 엉켜요. 그래서 이 실을 한번 풀을 먹여 볼 텐데요. 제가 사용할 때는 한 90cm 정도의 실을 쓰게 되거든요. 그게 제일 길이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을 반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겹을 만들어야지 되니까요.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사용하실 만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실을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자르시고요. 저는 이렇게 양초를 쓰는데 향초보다는 향초나 색깔 있는 초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한번 집에서 하실 때는 신문이나 이런 걸 깔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닥이 미끄러워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바닥에 깔고 한번 해볼 텐데, 초를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에 좀 너덜너덜하게 이 초가 묻어나도록 이렇게 당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여기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아까는 저쪽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양초에다가 실을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먹이시는 겁니다. 하신 다음에 이 실에 묻어있는 양초를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면지를 사용해서 하는데, 여기다 넣고 다리미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내쳐서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실을 이렇게 빼주십니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배어 나와요. 초가, 양초가.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좀 빳빳해지죠.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완전히 빼주셔야 돼요. 이거 하면서 안 나올 때까지, 촛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빼주셔야 돼요. 쭉 당겨주시고 다리미로 계속 빼주시면 이렇게 실이 지나간 자리가 양초에 묻어서 네, 한번 이제 조각을 이어 볼게요. 아까 이제 풀을 먹였던 이런 조각들을 이제 저도 이제 뭘 만들고 남은 자투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자투리들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참 소심함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조각볼을 만들면서 이렇게 작은 자투리도 버리지 못하는.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가 말하는 조각보라는 그 형태의 이제 생활 소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가 이렇게 들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바느질 하시는 분들이 보통 로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연출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앞과 뒤가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느질 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되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실까요? 두 장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0.3 정도로 이렇게 꺾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올을 타게 되면 제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 선이 있죠. 짤 때 있었던 기본 선은 없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올타기거든요. 그러니까 올을 반듯하게 바느질하기 위해서 올을 이렇게 타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이 올을 타고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헤라로 시접자로 헤라로 여기 0.3이거든요. 0.3인 여기 시접자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금이 있어요. 그래서 0.3이라는데 맞춰서 이렇게 헤라로 맞춰서 좀 세게라고 할까? 이렇게 잘라 이렇게 그어 주시고요. 이제 이 사이 이 위에 있는 시접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쌈솔, 헛솔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쌈솔도 있고 이제 쌈솔인다는 건 싼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옛쌈솔도 있고 아주 명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보이면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바느질을 하는데 이렇게 놓고서는 바느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 끼우니까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요. 살포시. 저만의 뭐 여러 사람이 또 쓰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바느질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느질하는 실과 시침하는 건 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명주실이긴 하지만 바늘이 길어요. 바늘이 길면 하기가 되게 편해요. 시침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시침을 해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바느질하기가 쉬운데 이건 하고요. 이렇게 꺾으시면 우리가 아까 헤라로 그어놨던 선이 접혀져요. 이렇게 자국이 남았기 때문에 바느질하기가 되게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풀먹인 실이죠. 풀먹인 실을 여기 어차피 시접으로 나갈 길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게 이제 감침질을 해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바느질은 장식 바느질이다. 그래서 바늘땀 한 땀 한 땀이 장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보통 풀을 안 먹인 실로 바느질 하다 보면 막 실이 꼬이거나 명주실은 약하기 때문에 풀리거나 그래서 막 되게 엉켜서 바느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풀을 먹이면 바느질도 꽤 깔끔하고요. 그리고 엉키지도 않고 아주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이죠.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까 그렇게 이제 접었던 선을 이렇게 바느질 하는데요. 한 올만 뜬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올만 이렇게 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한 올씩 떠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모를 많이 뜨면 이렇게 턱이 생겨버려서 굉장히 안 이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한 올만 뜨셔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쪽을 다 꿰맸으면 이쪽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또 이렇게 접으셔서 같은 방법으로 꿰매주시고 시침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꿰매고 다시 뒤집어서 이쪽을 꿰매면 앞뒤가 같은 이런 바느질법이 되고요. 이런 거를 모아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모으면 이 조각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보를 만들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모으고 또 이제 다른 게 만들었던 걸 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다양하게 대지면서 이제 조각보 사이즈를 맞춰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조각보를 보고 하는 말 같아요. 자수도 느리고 뭐 매듭도 느리지만 시간이 정말 작업을 하다 보면 뭐 몇 달씩 걸리는 작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완성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